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이 국회의사당과 정의당 사앞에서 집회를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선교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 전략을 제시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미디어 선교를 이끌어온 김병삼 장로를 만나봤습니다. 블랙가스펠 그룹 헤리티지가 언택트 문화에 맞춰 온라인 라이브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시민단체와 경기도 내 교회들도 국회 인근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김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악한 독소 조항들을 넣어 만든 차별금지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시민단체와 경기도 31개 시군 기독교연합회, 학부모단체와 범종교단체 등 500여 단체가 소속된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집회를 열었습니다. 도민연합 측은 우리는 차별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에는 결국 동성애 성적 지향을 포함하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며 반대 이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차례로 발언에 나선 도민연합 소속 회원들은 차별금지법 사유에 성적 지향을 포함시키고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여성의 신변과 다음 세대 교육에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과 양심,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역차별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성적 지향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단체까지 동성애 트랜스젠더 채용을 강요하게 될 것이며 유치원, 초등고등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가르쳐야 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날 도민연합 측의 발언이 계속되는 가운데 바로 옆에선 여성단체들이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며 찬성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던 도민연합은 자리를 이동해 이곳 정의당사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도민연합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들고 대다수 국민이 말하는 건전한 비판까지 차별 행위로 만드는 차별금지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2시간가량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대표 발의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여의도 골목마다 일정 거리를 두고 일렬로 서서 피켓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도민연합 측은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불교, 천주교, 유교 등 여러 종단과 연대해 법 제정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세계 선교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선 말씀과 중보기도, 백만 자비량 선교사 등이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제시됐습니다. 천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 상황에 대응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평창 포럼 2020을 개최했습니다. 2박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빠진 세계 선교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진행해왔던 타겟 2030 운동 전략회의를 개편한 자리입니다. 구체적으로 100만 자비량 선교사 운동, 디지털 선교 플랫폼, 차세대 및 3040 세대 동원, 말씀과 중보기도 운동, 글로벌 미션 네트워크, 선교의 총체적 혁신 등 6가지 주제가 논의됐습니다. 이를 위해 선교 전문가 50명이 전원 발제자로 참여해 각각의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의제에선 100만 자비량 선교사 운동이 공통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타겟 2030 운동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100만 명의 자비량 선교사를 세우자는 겁니다. 제도적으로는 융합협력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한 단계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영적인 웨이크업콜인 것이죠. 회개하며 거룩을 찾으며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의 열정, 패션을 가지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그것이 회복될 때 백만자비량 선교사가 나올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과 중보기도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을 활용한 성경 암송을 통해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사역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발제자들은 성경 암송이 세계적인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움츠려 있던 성도들에게 영적인 공급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선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접촉할 수 없는 비대면 시대이지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KWMA 측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자료집이나 영상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천보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예배와 대면 전도가 어려워지면서 미디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도 미디어를 예배나 선교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국내 미디어 선교는 어떻게 시작됐고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한국 미디어 선교회 설립자 김병삼 장로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예배나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영상을 활용한 선교 사역이 한국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대에 걸쳐 유튜브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영상 콘텐츠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한국교회가 영상 콘텐츠를 목회나 선교에 활용하기 시작한 건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VTR 보급이 시작된 1970년대 말 강남터미널과 김포공항 대합실에 당시 한국교회 유명 목회자의 설교가 방영된 게 시초였습니다. 가정 내 컬러 TV가 몇 안 되던 시절 컬러로 방영되는 설교는 당시 터미널과 공항 이용객은 물론이고 장안의 화제가 됐습니다. 컬러 영상 콘텐츠 자체가 부족하던 때라 버스 회사에선 당시 한국홍보자료개발원 원장으로 설교 프로그램을 제작한 김병삼 장로에게 영상 사용을 허락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버스가 370대 정도 되는데 고속버스가 틀 게 없는 거야. 버스 회사에서 버스에 전부가 VTR을 설치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장사를 해야 돼. 틀긴 틀어야 되는 거 없어. 이게 금 목사님 설교 만드는 거 그거 좀 나한테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의도치 않게 영상 선교를 시작한 김 장로는 고 한경직 목사와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기술을 전도에 접목했고 이것이 한국교회 미디어 선교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김 장로는 고 한경직 목사의 요청으로 1983년 10월 한국 미디어 선교회의 전신인 한국 비디오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영상을 통한 복음 전파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미리 내다본 겁니다. 앞으로는 노방전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대나 가정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김 장로는 최근 성경 강의 영상을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36년 전 처음 기획한 것으로 전국의 목회자 50여 명을 초빙해 작업한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답답한 거야. 네.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나는 정말 그게 안타까워서 이거를 한번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구순을 앞둔 고령의 김 장로는 이제 한국 미디어 선교회의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고 후배들에게 미디어 선교를 이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평생 미디어 선교에 헌신한 김 장로의 열정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미디어 선교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값진 토대가 됐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블랙가스펠 그룹 헤리티지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한국교회를 위해 온라인 라이브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콘서트 주제는 마이 처치, 마이송으로 죄에서 자유를, 살아계신 주 등 평소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들을 헤리티지의 색깔로 표현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에선 실시간 댓글을 통해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헤리티지 리더 김효식 씨는 공연장의 경우 거리와 공간의 제약이 있지만 온라인 콘서트는 링크만 있으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확장성이 기대된다며 온라인 예배와 소모임 금지 등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위축되어 있지만 찬양의 이유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단 구원파 유병원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미국 뉴욕에서 체포됐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현지 시간 23일 세월호 운영 선박회사에 대한 횡령 혐의를 받는 유혁기 씨를 전날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제출한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른 겁니다. 유혁기 씨는 고 유병원 회장의 이남 이녀 중 한국 검찰이 유일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청와대가 24일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교체하고 후임에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임명하는 등 5명의 차관급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서주석 신임 안보실 1차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장과 통일외교 안보정책 수석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부 차관을 지내며 국방개혁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밖에 국토교통과 신남방 신북방, 고용노동 사회정책 비서관도 교체하며 후반기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인사를 개편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 개발 밀도를 높여 주택 만가구 공급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의 용적률을 올리는 문제가 합의된다면 좀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 한도 내에서 용적률을 올려 주택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열린 스포츠 무관중 경기가 종료되고 관중 입장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온라인 응원으로 아쉬움을 달랬던 많은 국민들이 경기장 입장 재개를 기대하는 데 따른 것이라며 경기장 내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최소 인원부터 입장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6일 프로야구 경기부터 경기장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에서 관중을 입장시킬 방침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계기로 50대 이상 세대가 유튜브와 인터넷 쇼핑에 대거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이나 전성기재단이 50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처음 사용하게 된 디지털 서비스는 유튜브 등 인터넷 영상 서비스가 3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넷 마트 쇼핑과 음식 배달 서비스는 각각 3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농수산물 쿠폰을 시작으로 8대 분야 할인 소비 쿠폰을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소비 활성화와 피해업계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라며 약 1조 원 규모의 소비를 끌어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8대 분야 할인 쿠폰은 농수산물과 관광, 숙박, 영화, 공연, 전시, 외식 분야 등 소비 쿠폰으로 온오프라인 구매자에게 선착순으로 지급됩니다. 굿TV 뉴스 윤인경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중국이 미국 국무부가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한 조치에 대해 필요한 반격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비합리적인 행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겠다는 겁니다. 또 미국 당국의 조치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둑질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완전히 악의적인 모욕이라며 미국의 이번 조치는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23일 하이난 원창 우주발사장에서 첫 화성 탐사선 텐원 1호를 발사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최대 운반 로켓인 창정 5호에 실린 탐사선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으며 오후 1시 25분 예상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2월쯤 화성에 도착할 예정인 이 탐사선은 화성 궤도 비행과 착륙, 탐사의 3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중국 화성 탐사 프로젝트 관계자는 우리의 기술적 능력은 첫 화성 탐사에 필요한 조건들을 이행할 수 있다며 완전한 임무 수행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올해 11월 이전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가 11월까지 종료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당 지도자의 출국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러 대사는 미국이 대북 제재를 도입하려 시도할 경우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남북관계 악화도 양측의 군사 합의 파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라질 당국이 코로나19 피해 확산이 지속되자 백신 생산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앙도리아 상파울루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임상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오는 11월부터 백신 생산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백신 임상 실험이 10월 말까지 종료되면 주 정부사나 부탕탄 연구소가 11월부터 백신 생산 여건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브라질 당국은 23일부터 중국 시노백 생물유한공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3차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90일 이후 종료될 예정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회 개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 누적 1,500만 명을 넘는 등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는 데다 선수들의 연습 환경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올림픽 개최 여부는 일본 전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대회를 취소할 경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도 사임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안전한 환경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무관중 대회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장로회총연합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 장로 22만 명으로 구성된 한장총은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은 명백한 악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한장총은 교회 소모임을 금지한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교단 업무를 총무와 사무총장 체제로 이원화했습니다. 교단 대외 업무는 총무가 맡고 교단 내부 업무는 사무총장이 맡게 되는 겁니다. 총회는 인천 임마누엘 교회의 이은철 목사를 초대 사무총장으로 추대하고 23일 취임을 축하하는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예장합동 한선호 회장, 제10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장, 서북지역노회 협의회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내달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이 사무총장은 3년간 총회 산하 12,000여 교회의 살림을 책임지게 됩니다. 미랄복지재단이 목회자 장애 자녀 긴급 지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애 자녀를 둔 미자립교회 목회자 가정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높은뜻 광성교회, 분당 중앙교회 등 20여 교회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모아진 후원금은 개척교회 목회자 가정 7곳과 선교사 가정 2곳, 그리고 부교육자 가정 11곳에 의료비와 생계비로 전달됐습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차별금지법에 숨겨진 여성의 역차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선미 변호사는 미국에선 남성이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여성 화장실을 이용하고 성전환 남성이 격투기 경기에서 상대 여성 선수의 두개골을 파손하는 등 제3의 성을 악용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 차별금지법은 통과되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토론회의 결정을 정책위원회와 원내대표단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굿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취향 때문에 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입법기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